혹시 변호사들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싶을 때 없으셨어요? 그들한테는요, 비밀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마법 지팡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도구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 비밀 도구함을 한번 같이 열어볼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감탄하잖아요. 와, 저 변호사 논리 대단하다 하고요. 근데 그거 그냥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생각의 기술이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변호사들은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논리 도구를 꺼내듭니다. 제가 마법 지팡이라고 불렀죠? 오늘 여러분도 이 세 개의 지팡이를 모두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지팡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름하여 규칙의 지배자입니다. 아주 확실하고 또 강력한 논리의 세계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연역법이라는 건요, 딱 수학 공식 같아요. 이미 완벽하게 정해진 규칙, 뭐 예를 들면 법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어진 사실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100%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대전제, 그러니까 그 큰 규칙 자체가 진짜라면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은 무조건 진짜가 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논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딱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 차례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판사입니다. 제가 사건을 하나 드릴 테니까 방금 배운 첫 번째 마법 지팡이를 써서 판결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판사님, 사건 파일을 한번 보시죠. 법, 즉 규칙은 아주 명확해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다. 이게 규칙이죠. 그리고 사실은 뭔가요? 피고인 김철수가 가게에서 빵을 훔쳤다. 자, 규칙에 사실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판결은? 그렇죠. 그러므로 김철수는 절도죄다.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죠. 아주 완벽한 연역적인 결론입니다. 정말 명쾌하죠? 와, 좋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이제 확실히 마스터하신 것 같네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흑백처럼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 번째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가 지팡이죠. 이 귀납법이라는 건요, 첫 번째 지팡이랑은 좀 달라요. 100% 확실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의 세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마 다음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겠네 하고 예측하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규칙이나 어떤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귀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한 분이 아주 불안한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 초범인데 감옥에 갈까요?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은 무조건 안 갑니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대신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과거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쫙 돌려봅시다. 첫 번째 비슷한 사건 벌금형 나왔고요. 두 번째도 벌금형. 세 번째도 역시 벌금형이네요. 잠깐만요. 네 번째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벌금형. 자, 데이터를 보니까 실수를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분석해보니까 이 차트가 딱 보여주네요. 이제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뢰인님,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전부 분석해보니까요. 약 80% 확률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지팡이, 귀납법을 사용한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탐정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모두 셜록 홈즈가 될 준비 되셨나요? 이 귀추법이라는 건 좀 독특해요. 최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결과, 어떤 단서를 먼저 딱 보고 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고 거꾸로 원인을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탐정의 생각 방식이랑 똑같죠? 바로 이 질문.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뭘까? 이게 바로 귀초법의 심장이에요.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인지 그걸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이에요. 그런데 현장이 좀 이상해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도로를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그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설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번개에 맞았다? 가밀성이 너무 낮죠. 3번, 유령이 밀었다? 이건 뭐 법정에서는 CR도 안 먹히겠네요. 자, 그럼 남은 것 중에 가장 그럴듯한 설명, 가장 강력한 가설은 뭔가요? 바로 2번, 졸음운전, 그리고 4번, 급발진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의 수사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집중해서 증거를 찾아 나가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3가지 마법 지팡이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논리적 사고를 위한 완벽한 도구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세 지팡이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00%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그럼 영역법을 쓰세요. 가장 가능성 높은 예측이 필요하다? 그럼 귀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최선의 설명을 찾아야 한다? 그럼 귀추법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확실성, 확률, 타당성. 이 3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도구들은요, 꼭 법정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친구랑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더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정말 유용한 무기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도 이 강력한 3개의 마법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다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가장 먼저 꺼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